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연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추가 대응책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17년 만에 2차 추경도 확실시되는 분위기고 현재 편성 시기와 규모를 논의 중인데요. LG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은데 정부의 대책,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많은 정책이 발표되고 있고 많은 돈이 쓰일 예정이고요. 네. 그런데 정책의 초점은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출, 외식 이런 걸 하지 않으면서 매출이 끊기고 그리고 생계가 막막해진 많은 계층이 있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지금과 같은 시기를 넘기고 살아남도록 도와주는 데 정책의 초점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여러 되고요. 대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한 면에서 최근에 긴급 재난소득까지도 지급하는 것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많은 정책의 초점이 현재 이러한 분들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 융자라든가 대출과 같은 형태로 빌려주는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공짜로 주는 계층, 특히 소득이 적다는 기준을 가지고서 그렇게 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음이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기존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하고 새로운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요? 오늘 열릴 예정인 비상경제회의의 초점은 금융시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글로벌 증시가 어렵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급락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금융기관 또는 기업들조차도 자금시장에서 돈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책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특히 주식시장과 관련을 해서는 금융기관들이 돈을 모아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증시안정펀드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회사채 시장 안정펀드 이러한 것들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회사채 시장 안정펀드는 역시 금융기관들이 돈을 모으게 되면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을 사줌으로써 직접적으로 돈이 필요한 기업에 돈이 흘러가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10조 원 규모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 금융시장의 규모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규모가 더 커질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속도도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현재 2차 추경의 편성 시기와 규모를 논의 중인데 이번 2차 추경이 편성이 되려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어떤 조건이라 그럴까?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처럼 경기가 좋지 않으면요. 소득세든 아니면 법인세든 세금이 덜 거치게 되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이러한 가운데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부족한 부분은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빌려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최근과 같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에는 어떤 나라가 안전한가 믿을 수 있는가 하고 따지는 기준이 그 나라 정부의 재정 건전성 그리고 국가 부채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빚을 많이 늘리지 않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동원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재정 지출 역량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연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 차례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앞서 발생했던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지금 경제위기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앞서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가령 미국 중앙은행의 미 연준의 금리 수준이 위기 발생 이전에는 5%를 넘었는데 그것을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돈풀기 정책을 한 바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미 연준이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리긴 했지만 그 이전의 금리 수준이 1%대였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위기 이전에 이미 금리 수준이 제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원 가능한 정책 대응 수단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특히 통화 정책의 효과가 약화된 가운데에서 재정 정책이 중요할 텐데 많은 주요 선진국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정부가 돈을 쓰려고 하면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나 이미 국가 부채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이 적은 가운데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도 마땅치가 않은데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중국이 괜찮았고 신흥국이 괜찮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화면에 저희 코스피 지수 역대 주요 변동 지점을 봤거든요. 저희 앞서 보면은 뭐 IT 거품 붕괴,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네, 코로나19 팬데믹 지금 현 상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좀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지수가 비교가 되는군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안 되고 또는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생기는 실물 경제 충격이 네. 앞서 있었던 금융 위기로 발전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쓰러지게 되면 관련된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고요. 대출이 부실화되면 그와 연관된 금융기관들의 자본 건전성이 훼손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열릴 예정이지만 정부 관련 회의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경제 대응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